인천의 반에 여행을 다니고 있는 현정입니다. 우리 인천의 바나다를 애정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여기는 바로바로 강화도입니다. 아, 정말 강화도는 섬 하나가 하나의 역사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궁무진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배워도 끝나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화 박물관 여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우리나라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 떠나보시죠. 고고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목소리가 너무 청아하시네요. 감사해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화도 문화관광 해설사 명점순입니다. 해설사님, 어쩐지 목소리가 굉장히 맑고 청아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해요. 굉장히 멋지세요. 근데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 오신 곳은 강화 각고돈대에 자리한 전쟁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전쟁 박물관이라고요? 네. 뭔가 막 이름만 들으면 전쟁에 관련된 뭔가 약간 무시무시한 곳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어떤 곳이죠? 강화는 그 호국의 성지예요. 왜냐하면 오늘 호구요? 호국의 성지. 호국? 나라를 지켰던 그런 호국의 성지예요. 예. 왜 그러냐면 지리학적으로 볼 때 오늘 강화로 오기서 건너오셨던 강화 해협이 폭은 좁아도 바다예요. 네, 강화 맞아요. 해협은 바다고 그물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한강과 임진강과 예성강으로 통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한강으로 갈 수 있다. 이건 조선시대 수도 한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성강, 고려시대 수도 개경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결국 그 이야기는 고려와 조선의 수도라는 길목에 자리한 곳이 강화다. 그래서 대륙이 침략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피했던 곳. 반대로 배로 침략을 받으면 첫 번째로 맞서 싸웠던 곳. 이곳이 바로 강화예요. 그래서 고려 때 몽골 침략을 비롯해서 조선시대 때 정묘호랑과 병자호라, 또 후기로 가면 천주교 탄압으로 겪게 되었던 병인양요, 또 제노르 쇼문호 사건으로 겪게 되었던 신미양요, 운요 사건까지 이런 많은 전쟁을 막아낸 곳이 바로 강화예요. 그래서 이런 강화의 호국 정신을 널리 알리고 또 전쟁에 관련된 그런 전쟁 유물과 그런 유물의 전시뿐만 아니라 보존, 수집에 이제 그런 목적을 두고 설립된 전쟁 박물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하면 전쟁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강화도는 정말 크고 작은 유명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전쟁에 뭔가 관련이 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강화 전쟁 박물관 총 몇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1, 2, 3, 4실, 4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은 총
총체적인 이야기. 2실은 고려시대, 3실은 조선시대, 오. 또 4실은 6.25까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 정말 다양한 뭐 유물들이 존재하네요. 네. 역사가 정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재현 장군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또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어재현 장군님께서 강화도에 또 유명한 장군님이시잖아요. 왜 유명하시죠? 뭐지? 어재현 장군은 병인이 아닐 때도 강화에 오셔서 그 당시에 직접 참전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신미 양요가 벌어지면서 다시 임금의 명을 받고 교지를 받고 강화로 나라를 지키러 오시게 되죠. 강성보로. 근데 그 당시에 동생도 임금의 명을 받지는 않았지만 형을 도와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마음 생각을 갖고 강화로 같이 오셨다가 안타깝게도 네. 두 분이 같은 날 돌아가셔요. 그래서 두 분의 시신은 충북 음성으로 모셔갔지만 그 당시 그분의 유품으로 남아있는 게 그 당시 미국이 약탈해 갔던 숫자기가 있어요. 그 숫자기는 가로와 세로가 4m 성되는 아주 대형 깃발이고 거기 쓰여 있는 글자가 장수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기라고도 하고 어재현 장수 깃발이었기 때문에 어재현 장수기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반환 요구를 했어요. 근데 반환은 안 되고 장기 대여라는 명목으로 갖고 왔고 지금 전쟁박물관에 전시된 이 숫자기는 복제품이 전시가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네. 진품은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역사고 우리나라 유물인데 이걸 장기 대여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약탈해 와서 미국 애나폴리스 박물관에 있는 해군산업교 애나폴리스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게 반환은 안 되고 장기 대여라는 명목으로 온 거죠. 아, 정말 네,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더욱더 배우고 싶습니다. 네. 해설사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인천의 바나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잘못된 과거를 잊지 말고 그리고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꼭 한 번은 방문해야 될 곳이 바로 강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방문하세요. 인천의 바나나. 강화 전쟁박물관의 바나다. 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강화문화관광 해설사 이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오늘 굉장히 설명을 따뜻하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사님, 예,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 이곳은요 화문석 문화관인데요. 화문석, 강화 화문석 화문석 문화관. 문화관이에요. 네. 화문석 문화관은요 세계 유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 이곳은 200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화문석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전승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화문석 문화관을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세계 유일의 최초의 이런 유라는 말씀이시죠, 여기가? 예, 완골 문화관으로는 네. 최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계 최초입니다. 주목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화문석이라는 게 사실 저는 화문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뭐예요? 예,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여기 이 지금 화문석이 걸려 있는데요. 이 화문석이라 하면요, 꽃처럼 예쁜 무늬를 놓은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카페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그런 물건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생활상 자식 생활과 그리고 누워 있거나 할 때 이 화문석을 바닥에 깔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화문석은 카페트와는 달리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그런 물건이었다고, 자리였다고 합니다. 어쩐지 저도 막 어릴 때 옛날 집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름에 이렇게 좀 고급스럽진 않았지만 대나무 그렇죠.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막 그 차가운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거 깔아놓고 더위를 이겨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도 그런 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재료는 다르지만 네. 예, 그런 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와, 그럼 이게 다 일일이 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놓은 거죠? 예, 한 땀 한 땀 네. 사람의 손으로 오. 이렇게 수 놓듯이 이렇게 제작한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엔 가격이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만져보고 싶은데 후덜덜할까봐 못 만져보겠어요.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여러분 작품은 네, 눈으로만 감상해 주세요. 여기가 공간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1층은 체험 공간과 그리고 많은 강화 국민들이 화문석과 공예품을 배우고자 하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안하게도 코로나 이후는 체험하시는 분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화문석과 공예품, 완골 공예품을 배우고자 하시는 강화 국민이 일주일에 4번 수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층은요? 2층은요, 이렇게 화문석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작 과정서부터 시작해서 재료인 완골의 재배 과정, 그 화문석의 모든 것을 이곳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화문석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러 가보시죠. 가시죠. 예. 어머 세상에! 해수사님 여기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는데 이 식물은 뭔가요? 예, 여기 있는 식물은요, 우리 화문석의 재료인 완골이라는 식물입니다. 이 완골은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습지에서 자라나는 일년생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딱 1년 살고 죽는 예, 식물인 그래서 거예요? 매해 씨를 뿌려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왕골, 저 왕골 하면 그 왕골 모자 있잖아요. 여름에 그쵸. 막 피서가고 이럴 때 쓰는 거. 예, 예.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 풀이 이거군요. 예, 왕골로도 이렇게 모자,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 이런 생활용품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이 왕골을 가지고 화문석을 만드신다는 건데 예. 화문석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된 작품인 거예요? 예, 기록으로 보면은요, 삼국시대에 이 화문석을 생산하는 관청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강화는요, 고려 중엽부터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 때부터면은 굉장히 유래가 오래됐네요. 근데 강화도는 고려 때부터. 고려 때서부터
이곳에서 화문석을 생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와, 아니 관청이 따로 있을 정도면 정말 우리 조상들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물품이기도 했지요. 여러분, 화문석 중에 명품, 화문석 중에 찐, 오리지널 화문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 있는 화문석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예, 여기 있는 화문석과 요 옆에 있는 화문석이 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입자가 다른가요? 그쵸. 또 다른 것이죠. 그림이 있다, 없다. 그쵸. 그림이 있다, 없다. 예, 입자와 그림이 있다, 없다. 그것이 되겠지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문석은요, 무늬가 없는 것은요, 우리 조선시대 초에 만들어진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무늬가 있죠. 이 무늬를 놓기 시작한 거는요, 조선시대에 왕실의 특별한 명을 받아서 이렇게 무늬를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무늬 없는 이 질감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에도 와, 옛날 것 같아. 그리고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역근 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실이 실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실이 좀 굵지요. 네. 요즘에는 주로 나일론 실, 일명 낚싯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실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칡넝쿨 아시지요? 이 칡넝쿨을 삶아서 다시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속 껍질을 또 한 올 한 올 쪼개서 두 가닥을 새끼 꼬듯이 엮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왕골을 넣고 한 올 한 올 손으로 직접 엮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전국적으로 화문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강화도 화문석이 특산품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다른 화문석들과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명품으로 일어섰을까요? 예, 강화 화문석은요, 사람이 하나하나 손으로 엮어가면서 무늬를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우리 수선을 할 때도 다시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요. 하지만 이쪽에 보면은 주로 은경 밀직 방법이라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은경 밀직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면 수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수선이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오래오래 더 잘 쓸 수 있는 순수 자연물로 엮어진 게 이 강화도 화문석인 거군요. 정말 우리가 뭐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뜨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한번 그러면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분들은 지금 조선시대 분들이신 것 같은데 화문석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뭐 바구니도 만들 수 있고 돗자리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바구니 동굴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짜고 있는 이것이 화문석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또 여기 체험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잠시 중단해 두셨지만 앞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또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있는 이 공예품과 마찬가지로 이런 바구니와 화문석 이것을 다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0일 동안 체험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작가분들이요, 네. 예, 간단하게 작게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꼭 오세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지요.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인천의 바나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왕골 공예는요, 아름답고 그리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 시원합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바나다, 화문석의 바나다, 시원한 여름 되세요. With
start.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Just like a seed in a garden, you will grow to be tall, staring out over miles of land without it, but wanting to build up walls. Lift me up in your branches, we can watch the sunrise. Just a couple of bruised up souls that believe that it was worth one more try.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and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강화도로 박물관 여행 떠나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강화도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곳곳에 역사의 향취가 묻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오늘 돌아다니면서 즐거움도 느꼈으면서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화도에 오셔서 꼭 우리나라 역사 깊이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인천의 바나다, 강화 박물관의 바나다, 오늘 여행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